우리가 이제 관조라고 하는데 이 말은 무수히 아주 굉장히 익숙한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어렵기도 한 말인데 이게 어떤 오늘 1시간짜리 강의를 이렇게 대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거다 이렇게 보시고 여기부터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선생님들이 그림을 3분 보고 15분 글 쓰고 하는 그 3분 보는 게 이 관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작품을 이렇게 보는데 아사당투라는 사람이 조금 유명합니다. 근데 그 감상법을 모르고 보면 그를 모른 채 책을 읽는 것과 같다. 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조는 그림 읽는 법 이렇게 오늘은 이렇게 축소해서 해석을 하시면 되고 사실 이거를 선생님들이 이미 무수히 많이 훈련을 했고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이 관조를 이제 사전적으로 찾아보니까 주관을 떠나서 고요한 마음으로 사물을 관찰하는 것. 이거 맞으시죠? 이게 뭐 사전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특정한 견해에 얽매이지 않고 있는 그대로 마음의 성품과 진리의 세계를 비추어서 아는 것. 좀 유식한 말인데 얼추 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미적 대상에 대하여 주관을 가미하지 않고 냉정한 마음으로 관찰하고 완미하는 것. 사물의 참모습과 나아가 영원히 불변의 진리를 비춰보고 이렇게 제가 아무튼 관조를 다 서치를 했더니 대체로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두 가지 키워드가 나옵니다. 하나는 뭔가 진리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근데 그 진리는 불변한다는 진리인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탈주관. 이게 아주 중요한데 내 주관이 아닌 내 주관에서 벗어난 그러니까 다른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 보편적인 어떤 것 그런 것을 이제 이렇게 해서 이런 자세로 그 불변의 진리를 이렇게 보면 된다. 그래서 불변의 진리를 보려면 결론은 탈주관해야 된다. 여기 탈주관이 이제 오늘의 우리가 뭐 객관, 주관, 그 주관하고 약간 미묘하게 틀립니다. 그 탈주관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불변의 진리가 뭐냐? 변하지 않는 것들이 뭐 있어요? 뭐 사랑도 변하고 사람도 변하고 다 변하는데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교회 다니신 분 계세요? 네. 그럼 하나님의 뜻 안 변합니다. 네. 불변의 진리. 그거를 이제 우주의 섭리, 멋있는 말로 대자연의 법칙, 마더 네이처의 법칙, 뭐 이런 것들이죠. 그 밖으로. 그 다음에 우리 사람, 사피엔스에서 나타난 거는 타고난 본능. 타고난 본능. 그래서 타고난 본능이 뭐 있어요? 지금 선생님들 가지고 계신 거. 모성이 있죠. 타고났어요. 이건 배우는 게 아니에요. 또 뭐 있어요? 뱀 두려워하는 거. 높은 데 올라가면 오금이 저리는 거. 그 다음에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은 굉장히 싫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거는 태어나면서 애기로 태어나면서 이렇게 누구한테 배우거나 이렇게 갖는 게 아니에요. 본능적으로 할아버지 할머니 그 위에서부터 이렇게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 파충류가 왜 우리한테 공포스러운지는 이제 또 다른 어떤 시간이 있는데 아무튼 결론은 우리가 이런 공포는 생내적 이렇게 우리가 뭐 배우거나 그러지 않고 이렇게 타고 내려온 거다. 그게 예술가들한테는 이렇게 불변의 진리가 쭉 우주 자연의 법칙 그다음에 이렇게 타고 내려서 예술가들한테는 그게 예술적 욕망, 욕구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이렇게 내려온 겁니다. 이런 것들은 불변의 진리에 타고 내려왔어요. 생리적 욕구예요. 원초적인 본능입니다. 원초적인 본능. 그리고 원초적으로 우리는 자유롭고 싶은 이런 본능들은 얼추 봐서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변화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몸에 세팅돼서 태어나기 때문에. 사피엔스 공통 유전자 언어입니다. 만약에 예술이 이런 데서 이렇게 태어났다면 피부, 인종 이런 거 달리
상관없이 우리는 그 공통 언어이기 때문에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 조상이 몇백 년 전에 그림을 보고도 우리는 뭔가 거기서 뭔가 느끼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제 동양 쪽으로 와서 보면 여기 보면 순리라고 들어보죠. 순리대로 해야 돼. 순리대로. 도를 아십니까? 그 도. 이건 이제 그 천명, 하늘에 내린 뭐 명령 이런 것들은 불변의 진리라는 거죠. 뭐 용어는 뭐 다양하게 동서양에 서로 틀리지만 학문적 용어로 틀리지만 결국은 하나는 어떤 이런 변하지 않는 우리 의지하고 상관없이 뭔가 있었던 그 자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우리는 자연스럽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자연은 타고난 자연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스러운 거 좋은 거예요? 대체로 좋죠. 아름다운 거는 자연스러운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에 미가 숨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다 그렇게 보는 것들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제 키워드가 불변의 진리는 이제 넣을 줄 알았는데 탈주관, 주관과 탈주관. 그래서 주관이라는 게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나만의 어떤 그런 거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생내적으로 유전적으로 이렇게 내려받은 거라면 주관이겠어요? 탈주관이겠어요? 탈주관이죠. 이거는 태어나서 어머니 뱃속에 나오면서부터 배우는 거예요. 배고프면 우는 거는 이쪽이고 너 그러면 안 돼. 등짝 스매싱 맞아가면서 이제 이렇게 학교 선생님한테 배우는 것들이죠. 요게 주관이에요. 이 주관에서 벗어나야 관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선생님들이 글 쓰고 나면 울잖아요. 이쪽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만약에 내 체면 생각하고 내 나이 주위 보고 그러면 아니 그림 보고 이거 본다고 내가 울어? 울면 안 돼. 뭐 이런 게 이쪽에 있는 거죠. 이제 이해되시죠? 이쪽에 있기 때문에 눈물 흘리고 로스코 그림 보고 눈물 흘리고 스탕다리 다리 휘청거리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지만 프로이트는 이드, 에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드, 이걸 원초적 인간의 본성이에요. 이걸 예술가들은 예술적 욕망이고 아까 생리적 욕구 이런 것들 쭉 사피엔스는 다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피엔스가 세례 요한 목 잘린 그림을 그렸다 그러면 그 서양 사피엔스가 그린 그림을 보고 동양 사피엔스가 그거 보고 이렇게 치를 떨고 약간 잔인하다 느끼는 것 그런 것들이 공통언어로 항구적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항구적이라는 거는 여기는 태어나면서 축적한 지식을 죽으면 없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재산처럼 내가 지식을 우리 애들한테 이렇게 물려주고 죽을 수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나 죽으면 끝이에요. 내 후손, 손자는 유전으로 절대 내 지식을 받을 수가 없고 다시 원상태, 백지 상태로 다시 태어나는 거기 지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건 그쪽 용이에요. 항구적이고 이쪽은 평생 동안 일시적 60, 80년, 100년 뭐 이 정도 단기적. 이거를 파터스 들어봤죠? 로고스의 반대말이에요. 이성적인 거에 대해서 여기는 이성적이지 않는 거죠. 광기, 격정, 화물, 뭐 엑스터시, 그다음에 집단, 예를 들면 축구 월드컵 때 수백만 명이 서울시 광장에서 막 서로 어깨동무하고 기차놀이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이 우리 아는 사람끼리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옆에 있는 사람하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 안에는 얘들이 기본적으로 장착이 돼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한테 끝난 게 아니고 우리 자식들한테 계속 물려줘요. 그 때문에 이거는 안 물려줘. 여기 단기에 끝나는 거죠. 그러면 왜 신이 또는 자연이 우주가 우리를 사피엔스를 이렇게 만들어 놨나? 이게 궁금하죠. 궁금한데 이것을 잃어버리면 절대 안 되고 이게 공장장 아니 CEO 정도 돼요. 그리고
이쪽 영역, 지식이 여기에 이렇게 도움을 주고 공장장 정도 되고, 여기는 CEO, 장기적인 전략, 여기는 단기적인 전략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서로 협력을 해서 생존, 일단 살아남아야 돼요. 현존하는 위험으로부터 살아남아요. 그 다음에 살아남으면, 그 다음 두 번째가 번성해야 돼요. 이 번성이 이제 좀 순화시켜서 번성이 사실 번식입니다. 내 유전자를 번식시키려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뜻이고 자연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우주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계속 번식시켜야 돼요. 이 유전자를 자꾸 이렇게 번식시키려고 하는 욕망, 이런 것들이 요게 이렇게 이 두 개가 합쳐져서 장기적이고 단기적이고 합쳐져서 결국은 이론적으로 생존과 번성을 시킨다. 이렇게 그런 욕망이죠. 이게 원초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예술은 이 두 가지 카테고리 안에서 태어난 것들입니다. 이제 그게 왜 그런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변하지는 않지만 약간씩 그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진화를 하는데, 자연 선택에 의해서 진화하고 다윈이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게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에 헤이케라는 개가 있는데 사무라이 눈처럼 이렇게 등짝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어촌에 전설이 하나 있는데, 그 자기 모신 영주의 아들이 거기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죽어서 그 개로 환생했다고 사람들이 믿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개의 그 사무라이 형상이 있는 개는 안 먹고 살려준 거죠. 그걸 몇백 년 했더니 그 개를 갑자기 사무라이 얼굴이 된 개만 살아남고 씨를 계속 이렇게 번식을 하고, 그 무늬가 없는 개는 다 먹어서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몇백 년 후에 봤더니 그 모든 개들이 다 등껍질에 그 사무라이 형상을 갖는 그런 그 개들만 살아남았다. 그게 이제 칼 세이건이 코스모스에서 이렇게 언급한 이 자연 선택에 의해서 그렇게 진화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우리가 교육하고 학습하고 이렇게 이런 쪽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 지킬 박사는 그러면 어느 쪽에 속하겠어요? 지킬 박사는 저쪽. 이성적이에요. 박사 학위를 땄어요. 네. 하이드는 왼쪽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1800년도에 쓴 소설이에요. 이 스티븐슨인가 이분이 쓴 소설인데, 굉장히 통찰력 있는 거죠. 우리 몸 안에 둘이 있는 거야. 인정하세요? 네. 둘이 있어요. 우리 분명히 둘이 있어요. 근데 그때 과학적인 지식도 없는데 그거 인정해서 이런 소설을 쓴 거죠. 즉 마음대로 하는 사람, 본능대로 하는 사람. 자, 우리 마음이 끌린다. 그럼 본능이 끌린 거죠. 이것저것 따져봤더니 이게 옳은 거야. 그러면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생각하는 사람, 마음대로 하는 사람, 이 두 개 우리 몸 안에 있다. 예수는 이쪽에서 나오고 학문은 이쪽에서 나온다는 거죠. 자, 마음이라는 말이 있는데, 아까 그 마음이 있어요. 이 마음이 있는데 두 가지 뜻이 우리는 사용을 해요. 하나는 우리 본능, 마음대로 끌린다, 마음에 끌린다. 이게 이제 본능이고, 하나는 생각. 마음의 위치가 어디냐 그랬더니 가슴에 있다고 생각하는 건 이거고, 머리에 있다고 마음이 머리에 있다고 하잖아요. 그럼 이쪽에 있는 거지, 이쪽에. 생각이. 그래서 이제 이 마음이 어떤 우리 전부 다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마음이 뭔가 어떤 작품 하나 선택해서 관조를 하게 되면 그 마음이 뭔가 와닿는 거죠. 그거 보려고 하는 거니까. 자, 이게 김혜지 선수예요. TV 인터뷰 하신 거 봤어요? 네. 굉장히 쾌활해요. 이거하고는 완전히 180. 자, 이게 이제 마음과 마음이 없다는 건데, 김혜지 선수 외신이 전하는 기사를 보니까 무심한 듯, 시크하게 탕탕 총을 쐈다는 거죠. 무심이냐, 무심. 자, 그러면 이 마음 여기 뭐겠어요? 주관, 우리 이런저런 생각, 꾸미고 이런 거 없이 그냥 본능대로 이렇게 했다. 그러면
이 본능대로 무심하게 한 곳에 세계 사람들이 빠져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술이 예를 들어서 무심하게, 즉 이것저것 안 따지고 원초적 본능대로 하면 그냥 사피엔스는 거기에 빠져든다는 얘기겠죠. 그거의 한 사례겠죠. 이해되시죠? 자, 이게 삐끼삐끼춤이라고 이제 안 봤으면 오늘 가서 이제 페이스북이나 네이버에 이제 삐끼삐끼춤 이렇게 한번 쳐보면 이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압니다. 아까 그 조그마한 이주은이라는 치어리더의 기아 타이거스 치어리더인데 이렇게 피곤하지 하루 종일 경기에 한 4시간 동안 춤춰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앉아 이제 그래도 뭐 좀 뭐가 돼서 이렇게 앞에 나와서 치어리더도 선정이 돼갖고 한 거니까 이렇게 있어요. 그랬더니 해태 투수가 삼진을 딱 잡았어요. 그러면 이 삐끼삐끼 춤은 삼진 잡으면 추는 춤이에요. 그러니까 관중도 치고 치어리더도 추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상대편 그 타자를 태우는 약 올리는 춤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있다가 야구에도 관심도 없어요. 이렇게 맨날 반복적으로 하면 제가 타이거스 구단주라면 저런 치어리더 내보내 이랬을 거야. 보지도 않아. 그냥 이렇게 무심한 데 있다가 갑자기 삐끼삐끼 그 음악이 쭉 나오니까 일어나서 무감적으로 춤을 추는 거야. 아무튼 흉내 굉장히 그게 전 세계를 강타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춤이나 저 친구가 그렇게 그래서 좀 예쁘고 그래서 강타한 게 아니라 무심하게 추는 춤. 가서 보세요. 지금은 이제 의식을 해요. 갖고 표정 관리도 연예인 됐어요. 연예인보다 훨씬 더 유명해졌어요. 이제 전 세계적으로 먹혀요. 그러니까 근데 초기 영상을 보면 이렇게 하다가 무심해. 그냥 무심하게 돼요. 이 무심. 이 무심이 아까 이쪽 영역 뭔가 마음이 있다면 누가 날 찍나 그래갖고 의식도 하고 이렇게 예쁘게 쳤을 텐데 성의 없이 준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 말고 전 세계에서 난리가 나서 모든 팝스타나 유명한 사람이 다 따라추는 밈이 형성이 돼 있어요. 꼭 찾아보세요. 뉴욕타임즈에서 이 하도 유행하니까 이걸 분석을 했는데 여기도 무심하게 이게 영어로 어떻게 표현되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알죠. 진심은 뭐예요? 아까 이쪽에 좌우에 좌쪽이지 원초적인 거. 겉으로 아무리 내가 친절하고 호의적으로 보이지만 진심은 저거 언제 때가 되면 그냥 확 이렇게 되면 우리는 거짓말 치는 거 알아보잖아. 그게 진심이에요. 무심이죠. 이거는 이쪽이고 이쪽은 생각, 심을 없이 생각 이런 거 안 하고 본능대로 했다는 거죠. 이게 심이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우리를 혼용해서 쓰니까 분리가 안 돼서 그렇지. 오늘부터 분리하면 이 심은 생각으로 해석을 하면 쉽다. 그리고 진짜 마음은 진심, 진짜. 그게 파토스입니다. 파토스. 귀신 신자가 밝은 명. 근데 네 번째 나타날 명이에요. 귀신이 나타난 거예요. 신명나는. 우리 어머니가 그 농한기 때 동네 이장님이 이제 관광버스 빌려갖고 어디 놀러 갔다 온천 갔다 오세요. 그러면 여기가 다 멍이 들었어요. 여기가. 왜 멍이 들었냐? 관광버스 안에서 이거 춤추다가 여기 손 여기에 부딪혀갖고 온 동네 아주머니들이 못 심을 때 이렇게 걷어 올렸는데 다 그 자리에 멍이 들어서 신명 난 거죠. 신명 났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나는 선생님이고 나는 뭐 대표고 점점 빼고 있는 거 그러니까 신명 난 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그놈 하이드가 나한테 나타난 거죠. 귀신이 나타날 때 그때 신명 난 거예요. 이 신명 나면 모든 사피엔스들은 다 거짓말처럼 신명 난 거에 대해서 반응을 보여요. 그러니까 예술 작품도 신명 나면 우리가 반응을 보여요. 노래를 절찬 그러니까 완전히 몰입해가지고 노래를 부르면 우리 다 거기에 반응이 돼요.
근데 체면 차리고 예쁜 척하고 이렇게 하면 그 절대 불후의 명곡에서 걔는 다 떨어져요. 다 떨어져요. 막 목에 핏대 내고 막 그냥 이게 악다구 쓰듯이 그렇게 그 절규에 그렇게 노래 부르면 잘 부르고 못 불러도 삑사리 나더라도 다 그 사람 눌러요. 그렇게 돼 있어요, 구조가. 그게 신명. 나 말고. 김혜자 선생이 난 김혜자야 이러면서 연기하는 게 아니라 치매 노인이 완벽하게 된 것처럼 들어가면 그게 신명난 거예요. 귀신이 나타난 거지. 나 김혜자가 아니라 김혜자 그 본능이 나타난 거죠. 그러면 이제 전국에 그걸 갖는 사람들이 터치가 돼서 다 같이 따라오고요. 나도 그랬어요. 저도 그 연기 보고. 사피엔스는 이렇게 원초적 본능, 즉 파토스, 신명, 무심, 진심, 이들, 하이들였을 때 서로 끌리고 공명하고 교감하고 공감을 하더라. 우리만 그런 게 인도 영화 보면 맨날 춤춰. 막 총 쏘고 하다가도 춤을 춰. 집단으로. 집단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뭔가 파토스 상태에서 전부 다 이렇게 추게 되면 사람들이 거기에 강하게 서로 끌리고 이렇게. 이거를 우리 몸, 뇌에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게 과학적인 용어로 편도체가 활성화된다. 이렇게 됩니다. 이때가 되면, 이 파토스 상태가 되면 이성적 판단 기준이 마비가 돼요. 왜? 무심. 아까 있잖아요. 무심. 이쪽. 마비가 되니까 이때 아드레날린 분비가 되고 박정수도 빨라져서 우리가 같이 동조하게 되고 같이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자, 예술은 주관이 아니지 아까 그 진심, 무심 그런 원초적인 데서 유니버셜 랭귀지, 그러니까 보편적 언어. 그러니까 예술가들이 국적, 뭐 나이, 성별, 뭐 피부, 색 이런 거 상관없이 뭔가 원초적인 것에서 뱉어내 놓으면 그 원초적인 본능을 가진 모든 사피엔스는 거기에서 뭔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예술이에요. 공통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춤, 무용, 노래, 시, 문학, 그림, 연극, 오페라, 뭐 조각, 뭐 하여튼 영화 없네, 영화 이런 거 다 이렇게 표현이 되면 그게 예술이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이제 좀 뭔가 이제 이게 뭐 새로운 지식이 아니에요.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이제 알게 된 거죠. 우리는 그동안 그냥 몸에서 시키는 대로 했던 건데, 아하, 그게 우리 안에 둘이 있고 그 중에 하나는 이성적이고 하나는 이쪽 그 파토스적인데, 이 파토스적인 상태에서 예술이 일어났고 우리가 그거는 공통으로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술 작품을 보면 뭔가를 느끼게 돼요. 그런데 이제 의문이 생기잖아요. 어떤 분은 로스코 그림 보고 우는데 저를 가서 안 울었어요. 내가 그래도 이보다 잘 그래. 왜? 같은 사피엔스인데 왜 그러냐, 이제 그거 설명하려고 그런 거예요. 겨울 누런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교육학에서 나오는 이론입니다. 이게 뭐냐면 관찰, 지켜보는 거, 그다음에 다른 간접 경험만으로도 마치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반응을 보이는 거래요. 이게 쉽게 얘기를 하면, 제가 이제 원숭이 실험을 했죠. 이거 이제 과학이니까, 과학은 실험을 하는 거예요. 실험으로 증명된 거야. 철학은 논리로 증명된 거야. 예술은 그 어떤 걸로 증명할 수가 없어요. 예술이 제일 높아요. 그 다음에 뭐 어떤 논리나 말로 증명할 수 있는 거는 철학. 그 다음에 실험을 통해서 증명을 했더니 맞아, 이게 과학이에요. 그러니까 하이라키를 보면 이렇게 쭉 밑으로, 이렇게 예술서 밑으로 내려가요. 이 과학이 이제 이 과학인 거죠. 이 실험을 했어요. 바나나를 먹는 이렇게 뇌파 측정기를 달고 바나나를 이렇게 먹게 했어요. 그랬더니 먹으니까 기분이 좋아서 이게 식욕을 담당하는 이쪽이 뉴런이 활성화가 되는 뉴런이. 근데 원숭이가 바나나를 먹는 그 영상을 찍었다가 먼 훗날 전혀 다른 공간에서 다른 원숭이한테 보여줬더니 측정하고 보여준 거예요. 바나나 준 게 아니에요. 영상만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같이 움직인 거예요.
이게 거울처럼 미로리 예? 같이 움직이는 거죠. 자, 김혜자 선생님 이제 아까 한번 얘기를 했으니까 그 치매 혹시 그 드라마 보셨죠? 치매 역할하는 거 그거를 할 때 작가도 그 대사를 쓸 때 그 부분 그 굉장히 슬펐던 것이 움직여서 영감이 떠올라서 그 글을 쓰고 그 읽어본 PD가 좋아 이거 그렇게 그래서 PD도 그 부분이 움직인 거예요. 김혜자 선생님도 연기를 하면서 그 부분이 움직인 거야. 그걸 이제 녹화는 미리 해놨겠죠. 한 달 뒤에 연속 그 시간에 틀어주니까 전 국민이 보고 그 부분이 움직이니까 다 오는 거야. 이해되시죠? 시간과 공간하고 상관없어요. 사피엔스는 그렇게 반응을 보이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배워서 된 게 아니야. 그냥 타고난 거예요. 이 거울로 이거를 이제 작품으로 한번 해보세요. 작가가 어떤 그림을 그릴 때 뭔 뉴런을 움직였어요. 그리고 먼 훗날 전혀 다른 공간 삼성 에코락 갤러리에서 내가 그걸 이렇게 관절을 했더니 내 부위가 그 뉴런이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거기서 뭘 나오고 거기다 글을 쓰고 그 글을 얘기하면서 이제 뭐가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작가 뉴런하고 내 뉴런이 똑같이. 왜냐하면 원숭이나 우리는 영장류이기 때문에 그렇게 구조가 그렇게 돼 있는 거. 그러면 나는 왜 안 울어? 관절을 안 해서 이제 안 울겠죠. 집중해서 봐야 되는데 그 작가와 감상자가 원초적 본능 상태일 때 뭔가 만들어냈으면 반드시 공명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근데 작가가 이 원초적인 상태에서 작품을 한 게 아니고 하나를 이렇게 해서 잘 팔려요. 이거 팔렸어. 그러니까 이거 팔렸네. 그러면 이걸 10개를 그리면 하나에 500만 원인가 이렇게 5천만 원이네. 이렇게 생각하고 막 그려요. 그리고 또 누가 이거 좋으니까 하나 더 그려주면 안 돼요? 추가 주문을 몇 점 받았다. 막 이런 작가 선생님 계셔요. 그러면 그분이 아까 처음에 느꼈던 어떤 그런 뉴런을 움직였겠어요? 아니면 계산기 뉴런을 움직였겠어요?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많이 늘어나면 그 뒤에 보는 사람들이 이분 돈 때문에 그렸군. 돈에 환장했군. 이런 얘기 좀 막 심하게 하는 얘기 들어보셨죠? 주변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작품 감상하는 그게 아시겠죠? 이렇게 뉴런을 예술적인 그 원초적 본능 상태에서 뉴런을 움직이면서 하는 작품들은 사람들이 관심을 이렇게 같이 공명하게 돼 있는데 그게 안 되면 안 오는 거예요. 일단 작가 쪽에서는 그렇게 보고 관조자 쪽에서는 집중을 안 하면 같이 집중을 안 하면 아무리 그 좋은 그 예술적인 그 본능 욕망이 작품의 그 원초적인 상태에서 발현이 됐다 하더라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봐야 되는데 집중해서 로스코프에 대해서 막 보고 막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냥 지나가면서 뭐야 이거 이게 이렇게 비싸? 그러면 지나가면 관주를 안 한 거죠. 안 해서 못 느끼는 거예요. 원초적 예술적 이게 모든 사피엔스는 원초적 본능이고 아까 우주 지구적으로 보면 자연의 법칙이고 우주의 섭리고 종교적으로 보면 그 신의 의지 하나님의 뜻이고 예술가들한테는 예술적 욕망이니까 우리도 전부 다 예술적 욕망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작가는 수를 가진 거예요. 이거 우리 다 가지고 있는데 작가는 그걸 표현할 수 있는 굉장히 독특한 수를 가지고 있고 우리는 술이 없으니까 본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를 보고 공감을 하는 어떤 그런 게 가능해집니다. 이 두 가지 이거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이 생존하고 번성하는 이 욕망 살아남기 위해서 뱀을 무섭게 여겨야 돼요. 총을 징그럽게 칼 이런 걸 징그럽게 여겨야 돼요. 막 사고 난 거를 치를 떠내야 돼요. 담뱃값 보면 막 인상 찡그려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일단 살아남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뭘 번성해야 돼. 내 애들이
다 부자가 되고 애들이 또 손자도 많이 나고 안 굶어 죽고 안 얼어 죽고 전쟁 없는 데서 평화롭게 이렇게 하는 그 기본적인 이 원초적 본능은 이 범주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기 이대로 있는. 이제 파토스 식명 상태, 무심 상태, 진심 상태에 있으면 이 생존에 관한 것들은 담뱃값 보면 아셔. 담뱃값. 필립스 주세요. 그러면 알바가 폐암으로 드릴까요? 뇌졸중으로 드릴까요? 그런데 안 웃으시네. 담배 옛날에 한라산 주세요. 그러면 줬는데 이제는 필립스란 담배 브랜드에 폐암 그림이 있냐, 뇌졸중 그림이 있냐. 그러면 내가 폐암에 뭔가 알레르기가 있으면 이거 싫어. 그러니까 뇌졸중으로 주세요. 그런다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시죠? 왜 그거 불쾌해요? 쾌해요? 폐암 그림은 담배가게 폐암 그림은 불쾌하죠. 고속도로 휴게소 가보면 졸음운전 방지한다고 사진 막 붙여놓잖아요. 뭔 사진 붙잖아요? 실제로 졸다가 들이받아가지고 막 피하고 기름 섭대서 길에 흥건히 젖은 사진을 보여주면 다시는 안 좋아요. 그거 본 사람. 춤이 아름답지가 않아요. 이거는 생존 본능, 예술적 욕망 중에서 생존 본능 영역에 속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무수히 많은 미술사의 명작, 걸작 중에서 불쾌한 게 많아요? 쾌한 게 많아요? 같이 있긴 있어요. 근데 불쾌한 게 많아요. 더 비싸요. 7대 3입니다. 왜 7대 3이냐? 어떤 분은 황금 비율, 루트 3, 1대 1.618, 루트 3. 9시 뉴스에도 안 좋은 거 70, 좋은 거 30. 우리가 우리 자식들한테 하는 잔소리도 안 좋은 거 70, 좋은 거 30. 고래 칭찬하면 고래처럼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거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70%는 무조건 부정적인 얘기를 하게 돼 있어요. 왜? 이것 때문에. 선생님도 애들 나중에 현역에 계실 때 이렇게 지도하실 때 뭐 하지 마라가 70%고 잘했다 30%예요. 얼추 그게 맞아요. 이래야 되는 거예요. 취미, 죽음, 공포, 우리가 알고 있는 결국 우리하고 뭐 아름답지 않아 보이는 영역에 저도 정말 뭐 이거 말고 엄청 많아요. 이런 것들의 이 생존 본능을 자극시키는 거죠. 그래야 이걸 보는 사람들이 생존할 가능성이 그 감기 주사 받고 면역이 좀 강해져서 청경자 뱀 그림을 보고 징그럽다고 느낀 분은 이제 안 가는 거예요. 뱀이 근처에 안 가요. 풀밭에도 안 가요. 우리 앞집 아줌마가 어디 율곡 수목원에 갔더니 밤이 엄청 떨어져 있대요. 갖고 막 이만큼 주워 왔어요. 그러니까 새벽에 또 간다고 막 남편하고 둘이 계획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배가 아파가지고 밤 떨어질 때 밤 주스러 오는 설치류들이 있어서 그 설치류를 잡아먹으려고 뱀들이 밤나무 밑에 많이 있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안 갔어요. 우리는 뱀에 물려본 적 없고 뱀한테 맞아본 적도 없어요. 근데 그냥 싫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렇게. 그 다음에 번성에 관한 거는 쾌, 꽃, 뭐 이런 것들 번성에 관한 거죠. 오늘 그 도자 전시인데 이 도자가 이건 뭐겠어요? 생존이에요, 번성입니까? 같이 섞여 있어요. 묘한 겁니다, 이게. 모든 문명지, 4대 문명 말고 그 밑에 문명급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뭐 하는 걸 문화라고 하는데 그 문화를 인류사를 하는 학자들은 그 기준을 어디서 잡냐면 토기에서 잡아요. 거기서 발굴된 토기.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사피엔스 유발 하라리가 그러는데 우리는 이동. 오늘 여기서 감 다 뭐 따먹었잖아요. 밤. 그러면 또 밤 따로 다른 데로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굶어 죽어요, 여기서. 왜냐면 모든 먹는 게 일시적으로 났다가 싹 없어지거든. 그때 있을 때 몽땅 먹어야 돼요. 그래서 이동을 하는데 하루에 2시간만 이동을 하면서 뭘 먹으면 나머지는 이 잡아주고 서로 놀았대요. 그게 파라다이스다. 유발 하라리가.
그게 신석기 이전, 농업혁명 이전 시기가 우리가 아는 최초의 파라다이스 에덴 동산이었고 최후의 에덴 동산이었다. 유발 하라리가 그랬어요. 왜? 2시간만 먹을 거 먹으면 그 다음부터는 놀았으니까. 놀았어요. 놀이했어요. 근데 농사 지면서부터 이제 하루 종일 일하게 되고 지금은 8시간 막 죽으라고 일하잖아, 하루에. 그런데 계속 이동을 해야 돼. 근데 없으면 인구가 이제 점점 늘어나니까 이제 없어요. 이게 없어.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딴 데로 이동을 하는 거지, 이동을 하다 보면 갈등도 생기죠. 여기 있는데 어떤 놈들 오면 싸워야지 어떻게. 우리도 못 먹고 사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는데 드디어 인류가 해결책을 찾은 거죠. 뭐 철, 총, 균, 새 뭐 이렇게 해갖고 그분이 그게 유명하다는데 저는 이거예요. 이 저장 용기를 만들면서 사람들이 따서 먹고 남은 거는 다 여기다 저장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정주를 하게 된 거죠. 정주하니까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모이니까 거기서 교류, 교감 이런 게 일어나서 문화, 문명 이런 것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포기입니다. 음식, 뭘 잡는 칼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저장해 놓은 저장기. 그래서 우리가 그릇만 보면 다 눈길 가는 거예요. 그죠? 그릇 가게는 그냥 전 남자들은 모르겠어요. 꼭 한 번씩 가요. 그냥 다이소 왜 가? 그냥 안 사도 다 똑같은 거 다 있어. 알았죠? 그래서 이 사피엔스는 저장 용기만 보면 아까 진화 이렇게 자연 선택에서 진화 그거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게 돼 있어요. 혹시 그릇 보는데 뭐 별 감흥을 못 느끼신 분 계세요? 단언컨대 없습니다. 그리고 지나면서 보는데 누가 이사 가면서 이렇게 그릇 내놓잖아요. 그러면 필요도 없는데 가요. 없어도 그래도 이렇게 본 다음에 괜찮으면 딱 들고. 왜냐면 내가 필요하지 않는데 그냥 킵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런 욕망들이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유럽 애들 전부 다 도자기 환장한다. 오늘 마침 도자가 있으니까 저게 생존과 번성이 일단 굶어 죽지 않으니까 살아남는 거고 번성하는데 이 저장 용기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욕망들이 이 도자기에 있기 때문에 만드는 도자기도 있지만 그걸 그림이 더 비싸고 그걸 찍은 사진도 더 비싸고 뭐 이상한 일들이 발생하잖아요. 여기다 담을 수는 없는데 그냥 바라보면서 우리가 본능적인 어떤 거를 충족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존과 번성 욕망이죠. 우리가 사피엔스는 가지고 있어요. 그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우리 사피엔스는 그거를 굉장히 특별하게 느끼고 본능적으로 주목을 해요. 눈길을 잡아요. 시립미술관 가면 청결가 선생님 그 화사도 있습니다. 거기 뱀 그림 있어 그러면 안 가야 되는데 가서 봐요. 전부 이러고. 아니 안 가야 되는데 왜 가서 보냐 이거야. 가서 보면서 이 진전미를 이렇게 한 번씩 하고 오더라고. 다 이렇게 보고 이렇게 와요. 사실은 거기 뱀 그림 있으면 안 봐야 돼. 그리고 무서운 귀신 영화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다 보면 이렇게 다 잔인한 거 교통사고 나잖아요. 고속도로에서. 그러면 차를 이제 도로 밖으로 치웠잖아요. 그러면 계속 가야 돼요. 속도 시속 100km로. 그런데 계속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누구 죽었나? 누구 다쳤나? 이거 뭐 징그럽다고 하면서 속도를 줄이면서 뭔 일이 벌어졌나를 보고 가. 그러니까 뒤에서 계속 조금씩 늦춰져서 교통사고가 나면 반드시 거기에 정체가 생겨요. 이해되시죠? 그 본능이야. 그거를 어떻게 안 하고 싶어서 안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돼요. 그런 걸 보게 되면 이제 또 과학입니다. 뇌에는 뇌신경 가소성이라는 게 있어. 이게 생기는데 번성에 관계되는 새로운 미적. 그러니까 아름다운 거는 불쾌한 것도 아름다운 거 이해되셨죠? 생존과 번성에 되는 거는 아름다운 거는 쾌, 불쾌 다 포함한 거를 보면 뇌신경들이 스스로
그거와 연관된 내가 저장하고 있는 그 본능, 뭐 지식 이런 것들을 지들이 막 연결을 시켜서 리마인드가 생기는 거예요. 청경자 선생님 그 화백의 뱀 그림을 보면 지금까지 내가 잡지나 뭐 TV나 뭐 아무튼 실제로 어렸을 때 봤던 뱀들 기억이 동시에 연결이 되면서 떠올라서 뱀 조심해야 되겠다. 이게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본능적으로 반응을 보여요. 그래서 그렇게 반응을 보인 분들이 뱀에 조심해서 뱀에 물려 죽일 확률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그분들이 자식들까지 내려가서 자식들도 뱀에 물려 죽지 않기 때문에 번성하게 되는 거예요. 이 흐름 이해되시죠? 교통사고 보거나 폐암 뭐 이런 거 잔인한 거 보게 되면 이렇게 돼서 그게 화가들이 뭉크 절규 막 우울증 걸려서 자살하고 막 침울한 그림은 그걸 본 사람들한테 이런 걸 만들어 갖고 나는 저렇게 안 돼야 되지 뭐 이런 걸 주는 거예요. 네? 거기서 뭔 뭐 시각적 쾌해를 느끼겠어요. 뭉크 얼마 전에 끝났는데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미적 경험이라고 하는데 불쾌한 건 생존, 쾌는 번성 본능 쪽에 연결이 돼 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 교육받기 전까지 아니 여기 지금 그림 보고 뭐 느끼기 전까지는 이거는 그림으로 보지 않았어요. 시각적 쾌만 보이는 거는 그림이고 이런 걸 어디다 걸어 뭐 그러면서 좀 사실은 그러라고 그렸는데 전부 다 그다음에 예쁜 그림만 찾아 집에 걸만한 장식용 그림만 미술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아름답다고 생각했던 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오늘 정리를 하면 됩니다. 원자와 하이드 쪽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예술을 하려면 그 하이드처럼 누구를 패고 그러라는 건 아니에요. 자연스럽다. 그쪽으로 돌아가는 그런 것들이 미적이고 아름답다. 불쾌하지만 그걸 봐주는 것이 아름다운 행위가 되는 거죠. 작가는 술이 있어서 작품을 하고 우리 같은 갤러리스트나 큐레이터는 그런 욕망을 이런 전시로 풀어내고 컬렉터는 돈이 있으니까 작품 소장으로 그 욕망을 해소를 시키는 겁니다. 대중은 이제 그 작품을 좋다 나쁘다 이렇게 감상하면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술적 욕망은 결과는 뭐냐면 욕구는 해소가 되고 욕망은 해결이 돼야 되는데 모든 사페스는 이 범주 안에서 다 이 욕망을 일상에서 크고 작은 어떤 뭘 느끼면서 해소가 되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그러니까 예수는 이런 상태에서 자유욕망이 발현된 행위로 이렇게 쭉 이런 것들이 나온다. 예술이 제일 높다. 그 다음에 철학이다. 그러니까 예술은 완전히 이쪽 하이드고 철학은 이성과 욕망 사이에 양다리를 거치고 그 니체 책 혹시 읽어보신 분 있으세요? 그 난해해요. 그게 뭔 말인지 몰라요. 번역이 잘못된 줄 알았는데 그 당시에 생각을 많이 했던 사람이 이 과학적 지식은 없으니까 풀어낼 수 있는 언어는 한정적이니까 그렇게 그냥 풀어낸 것이지 그 사람이 우리보다 정신 상태가 굉장히 높았거나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알고 뭐 칸트나 니체 이런 책을 쭉 읽어보면 이게 그런 얘기 하려고 했네 이걸 금방 알아보게 될 거예요. 그건 번역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들 우리보다 정신적인 게 높아서 그런 게 아니다. 지식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다. 지식은 우리가 칸트보다 훨씬 많아요. 칸트는 키오스크에서 라면 주면 못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어요. KTX 못해요. 우리는 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우리가 지식 총량으로 보면 우리가 더 많아. 그러니까 그 옛날 미학책이나 철학책이나 뭐 하다못해 교양으로 되는 책이 이해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이 둘 사이에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우리 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뭐 딱히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난해한 어떤 용어를 만들고 뭐 그렇게 하는 거죠. 정리를 하려고 애쓴 겁니다. 그렇게 보면 쉽게 이게 그런 거였어 이렇게 들어요. 이게 양다리 걸치는 철학. 관념적으로 그다음 그게 이제 이론으로 학문 그다음에 실험을 통해서 이제 완전히 증명하는 게 과학 이렇게 돼서 예술이 짱이라는 얘기예요.
예술이 짱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니까 밑에 게 자연스럽게 다 해결이 되는 거죠. 달나라에 대한 누군가 작품을 표현했기 때문에 소동포가 뭐 달에 대해서 시를 썼기 때문에 그게 궁금해서 몇백 년 후에 우리가 달나라 가지 않습니까? 과학으로 만들어서. 예술이 그런 거예요.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 그럼 미술은 뭐냐, 미술은? 이제 그런 것들을 가장 효율적이라고 그랬어요. 미술이. 왜 효율적이냐면 첫 번째, 우리 감각 있잖아요. 오감이라고 하잖아요. 시청, 후, 총미 이거 뭐겠어요? 어떤 감각이 제일 중요하겠어요? 생존과 번성을 위해서 어떤 감각? 적어도 순서예요. 공룡이 500m 앞에서 오고 있어. 그러면 제일 먼저 살아남으려면 어떤 감각이 있어야 되겠어요? 만약 눈 멀었다 그러면 어떻게 못 보는 거야? 죽는 거예요. 거리순이에요. 거리순. 눈 시각이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에 가까이 오면 우는 소리가 들리겠죠. 그 다음에 냄새. 더 가까이 오면 냄새. 그 다음에 위험한지 안 위험한지 만지면 촉각. 그것도 안 되니까 몸 안으로 넣어봐. 넣어봐. 이거 쓰네. 그럼 뱉고. 괜찮네. 그럼 삼키는 거죠. 자, 우리 감각은 생존과 번성 관점에서 보면 시청, 후, 총미 순서대로 중요성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지 알죠? 시가 관련된 게 뭐예요? 미술이잖아요. 그럼 이 영화도 있고 뭐 다른 것도 있는데 뭐 조각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그런 시청 이제 이걸로 안 되니까 시청도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것도 안 되니까 어떤 영화관에는 뭐 냄새 같은 걸 피워요. 그 다음에 이것도 안 되니까 의자를 흔들어. 이게 다 이렇게 맛은 뭐 먹여주는지 모르는데 먹으면서 보는 영화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순서대로 통째로 뭐를 알려주려고 하는데 이건 다른 것도 영화 같은 것도 이제 새로 생겨난 그 예술 장르니까 뭐 더 강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두 번째 축약법 확장 이렇게 더 정밀할 수 있는데 뭐 많이 축약 생략도 하기도 하고 어떤 거는 또 과도하게 이렇게 꾸미기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미술이다. 사진은 있는 그대로예요. 근데 미술은 축약과 화장을 통해서 메시지를 강화시킬 수 있어. 뱀을 있는 그대로 그리면 그래도 두려운데 하도 뱀이 많이 본 사람들한테 안 그러니까 더 무섭게 그려서 용처럼 그린 거예요. 눈에 불을 뿌리고 이빨 나고 이렇게 더 무섭게 파충류에 대한 공포를 느끼기 위해서 전부 다 용으로 파충류 공포가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결정적으로 이 한정된 뇌 공간인데 그래서 뇌 용량을 키워가지고 마동석 범죄도시 그 영화 포스터 한 장만 여기다 저장을 하면 되는데 2시간짜리 영화를 다 저장하려면 이게 안 돼. 그래서 사피엔스는 네안데르탈인은 그 예술을 몰랐기 때문에 그냥 뇌를 저장 공간을 키우다 보니까 그걸 받쳐야 되는 몸이 커졌잖아요. 그러니까 빙하기 와서 먹을 게 없어지니까 멸종을 한 거죠. 사피엔스는 이 머리를 키우는 대신 이 지식을 내 몸 밖에 저장하는데 선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빨간 버섯 먹으면 죽는다는 지식을 나만 아는 게 아니라 이 지식을 내 몸 밖 다른 사람 동네 주민들한테 다 알려주고 가족들한테 알려주죠. 저 예쁘지만 저거 먹으면 죽어 이런 거 알려준 거예요. 그러면 지식이 내 머리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데로 넘어가는 거죠. 그런 예쁜 노란 버섯, 예쁜 파란 버섯도 먹으면 안 된다 이런 게 생겨서 이제 생존 번성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영화 시청이니까 영화가 더 강력하죠. 그러니까 강력하긴 한데 우리는 마동석 이 사진만 기억나고 다른 건 기억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미술이 모든 거를 이렇게 한정된 뇌 공간에서 엑기스만 탁 뇌에 들어가게 만들어 놓은
그게 미술이다. 그래서 다른 예술 장르 중에서 우리가 미술을 하는데 제가 미술을 사업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조금 우선순위가 있고 그거 그림 한 점에 뭐 몇백 년 전 그림 한 점에 몇백억씩 하는 그 가치가 있는 게 아마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럴 거다. 술은 아까 미의식, 이게 미적 욕망이죠. 그러니까 작가들이 갖는 미식, 아까 욕망, 원초적인 욕망, 그 예술적 욕망이 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거. 그 예술적 욕망은 미의식이 생존과 번성에 관한 본능에 관해서 뭔가를 겉으로 드러냈는데 조건이 있어요. 낯설고 생소해야 눈길을 끌어요. 아무리 해바라기가 좋지만 해바라기만 계속 있으면 해바라기 들어오고 전부 다 그림을 이렇게 사실적으로 그렸는데 로스코만 떡칠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뭐지 해서 낯설잖아요. 형식은 낯설고 생소해야 돼.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작가들은 독창성이라고 얘기해요. 다른 데하고 틀리다. 그 얘기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안 하던 어떤 형식으로 인류 공통의 예술적 욕망을 전혀 접해보지 못한 형식으로 표현을 해야 사람들이 주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 그릴 때 피카소가 막 세모 얼굴을 그려놓으니까 이게 뭐지? 그러고 주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미의식을 들여다보는 거죠. 아까 그게 전경입니다. 겉에 들어오는 오늘 작품 보고 후경. 그 이면에 이제 그걸 통해서 전경, 이게 외면치고 이런 것들 아까 이걸 보는데 미의식을 들여다보는 거죠. 그러면 작가가 왜 그 작가의 미의식이 뭔지 그 후경을 우리가 이제 결국은 이런 거와 관련된 거죠. 이걸 들여다보는 거예요. 이게 관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미의식도 아까 작가 뉴런하고 나하고 같이 뉴런이 움직이는 그런 거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이것도 시대마다 민족마다 사는 모습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다. 그걸 감해하면서 이 원초적 본능, 생존과 번성에 대한 원초적 본능인데 한국에는 이렇게 표현되고 아프리카에는 저렇게 표현되고 하지만 그 원초적인 그런 거는 같다. 표현되는 어떤 그런 것들은 같다는 거예요. 왜 오르냐면 이게 처음에 이제 아까 태어나면 우리는 제로 베이스에서 오는 거죠. 뭘만 가지고 오냐면 이것만 가지고 오는 거예요. 여긴 지식이 없어요.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물려받은 걸 가지고 이렇게 이제 얘들이 지식을 이렇게 키우면서 이제 이 원초적 욕망을 이 지식으로 누르면서 와요. 엄마 등짝 스매싱 안 돼! 여기서 울면 안 돼!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욕망을 억제를 하죠. 또 공자가 말하는 지우, 학문의 뜻을 듣는 시기가 15살은 여기 때 이제 피 튀겨요. 게임하고 싶은데 엄마가 내가 게임하는 건 실망할 거야. 막 이런 걸, 막, 이게 중2병입니다. 사춘기. 그리고 이걸 이제 우리 보통 사람들은 다 이기고 이 이성, 에고가 2등. 여기 있는 이들을 억누르기 시작하면서 군대 갔다 오면 아버님, 어머님 그러면서 막 큰절도 하고 막 굉장히 막 애가 이제 어른이 됐죠. 그리고 제대로 컸구나 이렇게 쭉 합니다. 얘가 크면 클수록 얘를 눌러야 되는 거예요. 40살이 되면 불혹, 이게 뭐냐면 불혹이 어떻게 해석하는지 모르는데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드 욕망을 완벽하게 눌렀다. 유혹, 매혹, 미혹 되지 않는다. 그 얘기는 욕망이 딱 빵 사줘 이런 거를 완전히 누른 거예요. 눌러서 이제 비로소 이제 우리 사회에서 원하는 가장 모범적인 과자 40대 이때 딱 되는 어른이 되는 거죠. 어른 40대. 자 그러면 행복해요? 갑자기 이렇게 살았는데 모범 도덕적으로 윤리교과서는 살았는데 뭔가 이상해. 40대면 애들은 이제 말도 안 들어. 이때 되면 애들이 이거 되거든요. 그럼 난 뭐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제 다시 이게 얘를 세상에 야 그렇게 살면 부러져. 이렇게 우리 어머니가 하도 대쪽같이 살면 부러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려오고
그동안 완벽하게 억눌렀던 요거 이렇게 되살립니다. 갖고 40살쯤 되면 갑자기 뭐 조립도 하고 자전거에 비싼 자전거도 사고 오토바이도 사고 뭐 카메라 사지 오디오도 사지 막 합니다. 사고 쳐요. 감시 잘 하셔야 돼요. 이렇게 쭉 가면 지천명. 그러니까 이 50살이 되면 이제 지천명인데 이 아까 자연의 섭리를 이제 깨닫게는 되는 나이가 돼요. 여기 크로스가 있고 다시 크로스가 있는 거죠. 그래서 너무 보니까 사회에서 시키는 대로 사면 안 돼. 적당히 중용을 지키면 살아야 돼. 그러니까 얘도 살리고 얘는 좀 죽이고 중간에서 이게 그게 천명이라는 걸 안 거죠. 밸런스를 찾은 거죠. 이게 지천명이에요. 이렇게 이제 올라갑니다. 얘가 이드가 올라가요. 그래서 점점 우리 어머니 아버지 지금 할아버지들이 애 변하죠. 전화 안 오면 삐쳐요. 생일 때 뭐 선물 옆집 어르신보다 조금 약한 거 주면 한 2달 갑니다. 다 자랑하거든요. 그 동네 회관에 모여가고 삐집니다. 점점 애로 가는 거죠. 여러분이 왜 울겠어요? 그냥 60 되면 이 치가 순리가 귀 안으로 통해서 내 몸 안에 다 들어와 있어. 그래가지고 내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인간이 만든 법이든 자연이 만든 법이든 넘지를 않아요. 이제 산신령님이 되는 거예요. 이게 공자는 이렇게 그 단계를 표현했고 열심히 해야 이렇게 된다는 거지 저절로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프로이트는 자아, 에고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일반인들 얘기고 예술가들은 이제 엄마한테 맞아가면서 여기까지는 따라왔는데 이들을 죽이지 않아. 계속 살려가요. 그러니까 보통 예술가들이 좀 괴이하고 뭐 문신하고 막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그것도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그거의 일환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치열하게 삶에서 이드와 에고 간에 치열하게 치고받는 것들을 계속 해가는 거예요. 그 와중에서 뭔가 분출시키는 것들, 그분들이 만드는 작품인 거죠. 고흐, 이제 이해되시죠? 뭉크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요렇게, 이 작가가, 그래, 지금 작가 가끔 이렇게 미팅 주선하고 그럴 거예요. 그럼 작가가 이들을 버렸는지 계속 가지고 가는지를 살펴보면 작품을 이해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닌 거야. 누구예요? 가장 이성적인 사람도 이걸 가졌어. 어린애, 유아적 특성, 메롱, 장난기 이런 걸 가진 거예요. 이게 살린 거예요. 시카고대에서 노벨상 제일 많이 받았는데 받은 사람 연구를 했더니 똑같이 연구를 했는데 어떤 사람 받고 안 받는 사람 차이가 뭐냐면 예술을 한 가지라도 했던 사람들이 노벨상을 받은 게 80몇 %다. 그게 오리지널스라는 책에 그 통계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과학자도 예술적인 아까 그 하이드를 완전히 이거는 뭐 버려야 돼 이렇게 핑계친 거 이성만 가지고 가면 꼰대 되는 거예요. 꼰대. 그걸 가진 사람들이 연구도 잘하더라. 과학 이론 이런 걸 잘하더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우는 거는 지극히 천재적인 표현인 거예요. 만약 울지 않는 사람이 문제인 거야. 이거 문제가 아니라 천재가 아니라는 거죠. 모든 천재들은 하워드 가드너가 유아적 특성을 가지고 있더라. 그 얘기는 아까 이들을 밟아서 없앤 게 아니고 그 이성과 조화를 이뤘을 때 학문적인 발견, 그 영감 이런 것도 생기더라는 거죠.